안녕하세요. 미스앤무비즈의 김유나입니다. 오늘은 그리스 신화 속 반인반수인 켄타우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대표적인 신화 속의 하이브리드적인 존재인 켄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하는 여러 영화들이나 최근에 판타지 영화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존재입니다. 통상적으로 그 상체가 인간이고 하체가 말로 표현이 되는 존재를 다 켄타우로스라고 부르지만 그들도 한 종족이 아니라 여러 그 혈통이 있습니다. 잘 알려진 켄타우로스들은 날고기를 먹고 성질이 난폭하고 또 호색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테살리아의 왕 익시온과 그룹의 님프 네펠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켄타우로스라고 하는데요. 제우스가 자기 아내인 헤라 여신을 탐내으는 그 테살리의 왕 익시온에게 이제 간계를 부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. 헤라의 모습을 똑같이 흉내낸 그런 구름의 님프를 이 익시온에게 보냅니다. 그리고 익시온이 그 구름의 님프인 네펠레와 통정을 하여서 낳은 자식들이 켄타우로스라는 이야기죠. 제우스는 감히 자기 아내이자 그리스 최고의 여신인 헤라를 탐하는 인간 익시온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. 불경스러운 신성모독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벌로 저승인 타르타로스의 불붙는 수레를 영원히 끌도록 그렇게 하는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. 영화에 등장하는 켄타우로스들은 대개 인간들에게 아주 친절하지 않고요. 또 아주 하늘의 별자리, 천문에 대해 잘 알고 또 활을 잘 쏘는 그 궁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려집니다. 해리포터 시리즈의 그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그 천문을 가르치는 스승 케이론은 켄타우로스입니다.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는 그 금지된 숲에 들어가서 해리 일행들이 그 켄타우로스 로넌과 만나게 되죠. 또 점성술 그 황도 12궁 중에 그 사수자리의 상징이 켄타우로스입니다. 하늘의 별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는 그런 모습의 켄타우로스는 다름 아닌 그 영웅들의 선생이던 케이론입니다. 그 케이론은 별들의 움직임과 하늘의 운행을 굉장히 잘 아는 현명한 존재로 그려집니다. 케이론은 많은 그리스 영웅들의 스승인데요. 테살리아의 켄타우로스 종족과는 아주 다른 혈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케이론은 시간의 신, 그러니까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나왔다는 그 크로노스, 시간의 신과 제우스의 아버지이기도 하죠. 필리라라고 하는 그 요정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아버지이자 시간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말씀드렸고요. 어머니 필리라는 그 지혜의 여신 테티스의 딸이라고 합니다. 크로노스가 부인 레아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필리라를 말로 변하게 한 다음에 사랑을 했고 그 말로 변한 필리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반은 불사의 신, 또 반은 말의 몸을 가진 그런 케이론이었던 것이죠. 케이론은 지혜의 여신과 시간의 신 사이의 자식이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현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 당연해 보입니다. 그래서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불친절한 것 같지만 또 사려 깊은 그런 스승으로 등장하는 것이겠죠. 그리스 신화에서도 케이론은 헤라클레스, 이아손, 또 아킬라우스, 악타이온과 같은 여러 영웅들의 스승이었습니다. 영화 더 허큘리스에서도 켄타우로스들이 막 이렇게 달려서 몰려오는 장면들이 떠오르네요. 켄타우로 마키아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. 켄타우로스 전쟁이라는 말이 이제 켄타우로 마키아인데요. 켄타우로스 족과 또 다른 켄타우로스 종족인 라피타이족 사이에 아주 전쟁이 벌어집니다. 그 이유는 라피타이족의 왕이었던 켄타우로스의 결혼식의 초대를 다 이제 어쨌거나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초대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그 켄타우로스들은 술을 잘 못 마시고 그 술 마시는 거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날 그 디오니소스의 포도주를 다 과음을 하고서 대취해서 그 테살리아 지역 그 처녀들을 겁탈하려고 이제 하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. 에우리티온이라는 켄타우로스는 심지어 그날의 그러니까 그 결혼식의 신부에게까지 달려들어서 결혼식은 아주 삽시간에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. 그때 이제 그 자리에 그리스의 영웅 중에 한 명인 테세우스가 있었는데요. 그 켄타우로스들이 하는 처사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에우티리온이라는
그 신부를 범하려고 했던 그 켄타우로스의 머리를 항아리로 내려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.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요. 그러자 다른 켄타우로스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켄타우로 마키아라는 켄타우로스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. 이 사건으로 그 켄타우로스들은 테살리아라는 자기들의 어떤 고향에서 추방되었고요. 펠로폰네소스 지역으로 이제 달아나게 됩니다.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켄타우로스는 사실 유목민 전사들에 관한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말에서 자고, 말에서 먹고, 말에서 회의도 하고, 도무지 말에서 내리지를 않죠.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. 그런 그 무서운 유목민 전사들에 대한 그 그리스 사람들의 그 공포가 이런 켄타우로스라는 신화적 존재를 만들었다고 보입니다. 징기스칸이나 아티일라, 훈족들의 어떤 침입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. 유럽 전역을 거의 말 달리는 속도로 짓밟았던 그 유목민 전사들은 대개 그 졸병, 가장 낮은 계급의 그 쫄병이 말을 2마리를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. 한 마리는 자기가 타고 한 마리는 그 여분의 말이죠. 짐을 싣기도 하고 식량을 갖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한쪽 말이 지치면 바꿔 타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. 장수들은 많게는 한 명의 그 장수가 말을 최대한 7마리까지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말이 끝말까지 합치면 8마리에 사람은 1명인 거죠. 그러니까 자신들의 성을 막 그 우레와 같은 그 말발굽 소리로 무시무시하게 달려오는 그런 어떤 공포감이 있었을 거고요. 성을 그냥 열고서 항복을 하면 그냥 그 성을 접수하고 그들은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었지만, 성을 닫아 걸고 항전을 한다. 이러면은 그 성을 무력화시키고 그 성 안에 있는 뭐 사람은 고사하고 뭐 가축의 씨까지 다 말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. 말과 사람이 하나의 존재인 그 켄타우로스는 그리스인들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신화적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인 헤라클레스도 이 켄타우로스들하고 굉장히 깊은 악연이 있습니다. 헤라클레스의 12역사 중에 하나가 에리만토스라는 그 멧돼지를 퇴치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 멧돼지를 이제 퇴치하러 가는 과업을 수행하러 가는 길에 헤라클레스는 자기 친구인 켄타우로스인데 이제 이름이 플로스라는 켄타우로스의 집에 머물러서 이제 여독을 잠시 풀려고 했습니다. 마실 게 좀 필요해서 헤라클레스가 이 플로스에게 포도주를 달라고 합니다. 근데 그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가 다른 켄타우로스들과 나눠 먹어라 이렇게 선물로 플로스에게 준 거죠. 근데 그걸 자꾸 내놓으라고 떼를 씁니다. 그 포도주는 사실 때가 되기 전에는 열면 안 되는 건데 헤라클레스가 이제 어거지를 써서 손님 대접을 이따위로 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플러스를 힐난하죠. 그러니까 플러스는 어쩔 수 없이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그 포도주 항아리를 열었습니다. 자, 신성한 포도주의 그 향이 막 퍼지니까 켄타우로스들은 자기들이 같이 먹어야 되는 포도주인데 헤라클레스가 막 혼자 마시는 걸 보고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헤라클레스에게 덤벼듭니다. 근데 뭐 헤라클레스가 보통 영웅이 아니지요. 헤라클레스의 그 화살을 맞은 켄타우로스들은 다 죽었습니다. 헤라클레스의 화살에는 히드라의 맹독이 묻어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 히드라의 맹독에 다 죽은 것이죠. 현자 케이론이 사실은 헤라클레스의 스승인데 싸움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자기 동굴 속에 앉아 있다가 그 헤라클레스가 쐈던 그 맹독 화살을 무릎에 맞습니다. 케이론은 크로노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맹독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파 죽겠는데 죽지를 못하는 거죠. 그 고통이 너무나 끔찍해서 제우스에게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얘기를 하고 평안한 죽음을 간구하던 케이론은 프로메테우스가 그 영생을 거둬들이는 처사를 이제 받아들이고요. 제우스는 그를 하늘의 별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. 죽어서 이제 하늘의 별이 된 그 사수자리의 궁수 켄타우로스가 바로 케이론입니다. 그런데 헤라클레스와 켄타우로스 사이의 악연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. 켄타우로스 중에 네소스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있었는데요. 헤라클레스가 아내인 두 번째 부인인데 데이아네이라를 강을 건너주려고 하는데 도와준다고 합니다. 강에 물살이 세니까 자기가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주겠다. 뭐 헤라클레스가 약간 악연이 있으니까 좀 저어했지만 어쨌거나 쉽게 강을 건너려고 네소스의 등에 자기 아내를 태웠죠.
그래서 강을 건너간 그 네소스와 자기 아내를 봤는데, 강을 건너가서 이제 자기한테서 멀어졌는데 그 아내를 겁탈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있던 헤라클레스가 또 화살을 쏴가지고 그 네소스를 맞췄죠. 그래서 그 네소스가 이제 맹독이 막 퍼지면서 죽어가는데 끝까지 이 아내인 데이아네이라에게 거짓말을 합니다. 자기의 피는 식어버린 사랑을 되살리는 힘이 있다,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남편의 사랑이 식으면 자기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 사랑이 돌아온다,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. 근데 순진했던 그녀는 그 말을 믿고 나중에 이제 헤라클레스가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자 그 옷자락에다 그 네소스의 피를 발라놓았습니다. 결국 그 피 속에 들어있던 그 히드라의 맹독이 헤라클레스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. 받은 대로 갚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네. 비교적 최근 영화로는 퍼시 잭슨과 번개도둑에도 켄타우로스가 등장하고요. 1940년에 만들었던 디즈니의 판타지아에 그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2악장이 나올 때 거기에는 켄타우로스, 실레노스, 유니콘 이렇게 막 애니메이션으로 뛰어노는 그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. 또 나니아 연대기에도 이 켄타우로스가 등장을 하죠. 자, 오늘은 반인반수의 존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켄타우로스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. 켄타우로스들이 유목민에 관한 공포에서 생겨난 신화적 존재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